제문으로 끝내봅시다. 망냥이 문영왈 낭에 자행하다가 금에 자지한 낭에 자저하다가 금에 자기하니 하기 무특조여와 망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망냥은 그림자 곁에 아까 희미한 것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 그림자가 빛에 따라 가지고 이 경계가 희미한 부분이 이게 그림자 경계 부분 같은 데가 있어요. 요거를 이 망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망냥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경계가 그림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조금 아까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아까는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너는 왜 지조가 없냐? 어? 왜 왔다리 갔다리 해? 네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영이 얘기합니다. 영왈 오는 유대 이연자야. 나는 유대 기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유대. 무대와 유대에 대한 얘기를 소요에서 한번 했었죠? 해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오소대는 우유대의 연사야. 그런데 내가 기대는 것이 있어요. 유대. 근데 내가 기대고 있는 그것도 또한 기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는 대 사부 조익냐. 나는 사부가 뱀 껍질이고 조이가 무슨 그 허물 같은 매미 날개. 그죠? 거기에 내가 기대고 있다. 오식 소위연하며 오식 소유 불언이리. 나는 소위연 그러한 바를 어찌하여 알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바를 내가 어찌 알 것인가. 이것도 이게 한두 마디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우화입니다. 한 가지 영이 지금 앉았다 일어섰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망냥은 어떤 존재예요? 영에 유대하는 존재예요. 망냥은 자기 스스로가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이미 붙잡혀 있으면서도 너는 왜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은 뭘 알아요? 나는 유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그때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무대와 유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해시가 바람을 타고 마음껏 날아다니죠. 하지만 15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유대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대라는 것은 기대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우리 또 하나의 유대인입니다. 또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내가 직장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죠. 유대입니다. 또는 이런 어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유대도 있지만은 인시 같은 것도 유대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념, 이데올로기, 가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입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여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유대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삶,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삶 다 유대입니다. 이런 것들. 네? 그러면은 소요위에서 우리가 읽었던 장자가 해시 같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그래도 유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기대지 않는 삶.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대를 가급적이면 지향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워낙에 유대 사회에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봤는데 명함이 병풍이야. 네? 그러니까 명함을 막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무슨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책이 뭐고 네?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표현에 의하면은 또는 그 니체의 표현한 이것은 뭐냐면 가면입니다. 가면들 다 무수한 가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융의 표현에 의하면 페르소나입니다. 예? 이거 들었나? 페르소나. 우리는 워낙에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조선이나 고려나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빅브라더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언제 어디서 동선이 다 지금 다 있어요. 여기 컴퓨터 어딘가에. 예? 걸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은. 여러분 오면서 교통카드 썼죠? 예? 다 나옵니다. 하다가 이제 카드 쓰죠. 인터넷에서 뭐 주문하죠. 어? 페이스북 하죠. 스마트폰. 예,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로운 것일까? 우리 끔찍한 유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이 유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무대를 지향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나요? 진정한 무대의 삶은 뭘까요? 우주로 나가면 됩니다. 왜? 이미 우리 이 지구상의 중력도 우리에게 유대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또는 무국적자가 되보세요. 모든 유대를 버려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인시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모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모방해야 되느냐? 욕망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욕망해야 되느냐? 그러면 유대의 삶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유대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함 막 찍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정년퇴임하면 명예퇴직하거나 정년퇴임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겁니다. 조직의 유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유대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죠. 내가 유대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유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사는가를 나는 장자가 얘기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 모든 유대를 끊으라고 저는 읽고 싶진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말이 원래는 동양 고전에서는 이게 자유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네? 이 방종한 것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자유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유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있고 시민으로서의 자유가 따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고대 히랍 같은 경우 아테네에 있는. 네? 근데 시민으로서 자유시민은 뭘 하는 사람이 자유시민인지 알아요? 자기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유는 어떤 것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무엇에 속박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자유입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들었던 예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파도의 흐름에 유대해야 되죠? 네? 파도의 흐름에 복종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자유롭게 배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해왔던 사회적인 규칙에 복종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거 마음에 드네 하고 내가 뺏으면 되겠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무대의 삶일까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망량과 영의 차이는 뭐죠? 망량은 지가 유대하는지 몰라. 지는 자유로운 줄 알아. 영은 자신의 유대를 압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요? 내가 유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다른 유대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도 또 하나의 유대이구나. 이런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해가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저도 저의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보통의 경우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어? 오늘 막 그러다가 내가 오늘은 일찍 들어오게 하고 났는데 또 늦게 들어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약속을 안 지키는 이 XX 같은 이거 오기만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술을 먹고 들어올까요? 하나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갑자기 자기는 싫지만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도 있고, 또는 예? 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유대 속에서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사람을 월감에는 그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도 또 하나 유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얽혀있는 또 하나 거기도 유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같이 기대고 있는 유대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 되지만은 타자의 유대에 대해서도 한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석자의 장주, 몽위, 호소포니, 허허연, 호선면, 자유, 적지여라, 부지주여라. 옛날에 장주가 자기를 등장시켰어. 장주가 꿈을 꿔가지고 어떤 꿈을 꿨어요?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사뿐사뿐 날아가는 그러한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다. 스스로 날아서 뜻이 충족한데 적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런 꿈을 못 꿔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이 돼서 날아가는 꿈을 꿔봤는데 보잘기밀고 아니 진짜 슈퍼맨이요. 그러니까 실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날아가는 꿈을 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꿈일지 모른다는 의심하는 순간 몸이 안 뜨더라고. 이 적지 마음먹은 대로 가지는 않더라고. 근데 지금 장주는 뭐예요? 자기 적지 마음먹은 대로 지금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자기가 장주인지를 모르더라. 근데 아연 박하니 즉 거거연 주야라. 갑자기 깼어요. 그랬더니 거거연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깨보니까 나비가 아니고 장주구나. 부지케라 주지몽의 위 호접아 호접지몽의 위 주여와. 모르겠다. 장주의 꿈에 장주가 호접의 나비의 꿈을 꾼 건지 아니면은 호접의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 주의 호접은 즉필 유분이 차집이 물하니라. 주와 나비는 반드시 장주하고 나비는 같지 않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구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물화라고 한다. 약간 꿈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꿈. 그 다음에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꿈과 현실을 구분을 하나요? 꿈에 대한 그 고민은 인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데카르트의 그 성찰에도 꿈이 실제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의심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상당히 많습니다. 문학 작품에도 나오고 뭐 하여튼 최근에는 프로이트나 융 같은 경우에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자, 그 얘기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이것만 얘기를 해보죠. 꿈하고 현실하고 중에서 어떤 게 더 실제적인가요? 실제인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현실이 실제적이죠. 현실이 실제이죠. 우리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자, 꿈하고 현실 중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요? 조리가 있나요? 당연히 현실이죠. 그죠? 아닌가요? 꿈이 더 합리적이에요? 갑자기 하늘을 날고 슈퍼맨에서 하늘을 날고 합리적인가요?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와가지고 날 잡으러 다니고 막 합리적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죠.
융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프로이트 이전에는 무의식이라는 말도 별로 몰랐었고,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의식적인 것이죠. 의식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거나 또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나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만약 그러하다 그러면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에요. 네? 그러면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실제적이라 그러면 꿈하고 현실 중에서 어떤 게 실제적이죠? 꿈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게 실제적인 거, 실제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럼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에 의하면 그런 억압된 것이 꿈속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럼 꿈이 더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꿈과 현실의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구분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꿈이 비합리적이고 현실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합리와 비합리의 잣대가 뭐죠? 깨어있는 상태에 우리가 익숙한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성이라는 게 초월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꿈꾸지 않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현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꿈은 비합리적이죠. 하지만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합리성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렇게 보죠. 꿈까지 가지 말고 현실은 합리적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삶이 합리적입니까? 안 그렇죠. 그런 것을 문학 작품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까뮈라는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철학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실존주의 이런 사람들. 응? 현실은 불합리합니다. 부조리합니다. 현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 까미가 자기 소설에서 우리 인류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부조리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우리는 이 세계가 합리적인 세계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꿈이에요. 이 세계가 합리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꿈입니다. 그럼 까미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꿈깨. 이 세계는 부조리한 사회야. 이 세계는 불합리한 사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는 원래 합리적인 세계인데 어딘가가 약간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계는 뭐죠? 거대한 불합리 부조리의 덩어리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까미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현실이 정말 합리적인가요? 그러면 과연 꿈과 현실의 경계는 무엇이고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이에요? 이게 지금 장주가 묻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꿈속에서 내가 꿈꾸는 거 몰랐으니까 그것도 현실일 수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물화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물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제가 고전에서 이런 얘기 드렸죠? 기가 나이고 이는 나 이외의 사람이고 물은 더 큰 범주 나 이외의 모든 세상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장주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장자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네? 나 중심. 서양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주체 중심. 주체적인. 근데 이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명이 뭐죠? 재물. 나든 사람이든 모든 것도 물이에요. 그렇죠? 장주와 나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장주는 나이면서 사람입니다. 나비는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주는 뭐라 그래? 장자는 나비와 나는 똑같은 물이다. 물이 변화된 것이다. 물화. 모든 것은. 아까 제가 화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변신이고 변신하기 위해서는 사생이 겹쳐야 된다.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 끊임없는 변신. 이게 물화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끊임없이 실제 물화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장자를 읽고 나서 어떤 내가 변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하면 내가 합니다. 꿈을 깨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변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했어요. 어떤 장자를 읽고 그럼 이게 물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게 네. 이제 우리가 이 호전몽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물화일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그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자의 여기서 호전몽의 호전몽에서 나비가 내가 나비가 된 상태를 바람직한 어떤 상태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닌 건가요? 모르겠지만 저의 인식을 얘기하면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장자가 추천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몰입의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몰입의 상태로 보거나.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보려고 수련이나 이런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도 보통의 사람이고 저는 같이 있는 분들도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정도의 관점 속에서 좀 읽고 있거든요. 나비나 장주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물입니다. 물. 그러면 이 물이 변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생관도 나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는 뒤에 양생주에 나오나 뒤에 덕충부에 나오나 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연결해서 조금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주류적인 해석도 아니고 보통 정통적인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자에 관련된 제가 이것저것 좀 읽어봤는데 다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제물론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서 마지막인가. 그러면 이 제물론이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인뢰, 지뢰, 천리로 시작했죠. 마지막에 물화로 끝났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뭘 명상해야 되면 천례와 물화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명상이나 수련 이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더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게 좀 별로 좀 부족하고 저는 다른 고전을 읽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좀 이런 장자나 노자에도 좀 읽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 읽는 하나의 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저도. 자, 원하는 바대로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제물론을 마쳤고 다음 주에 인간세, 아니 이제 양생주를 읽고 그다음 인간세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